블랙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운용자산만 1경원이 넘는 그 블랙록이 XRP ETF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이더리움 ETF 때도 블랙록이 움직이자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승인 이후 250억 달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XRP ETF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머니헌터입니다. 사실 XRP는 다루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리또소, 리삼딱이라며 분노케하는 주제인 만큼 가볍게 다루면 하락장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야 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속을 줄 알고 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 크립토 시장에 XRP를 투자했던 일부 투자자였으니까요. 그럼에도 XRP가 지난주에 비해서 50% 가까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을 맞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XRP가 어째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가장 민감한지, 그리고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인지 단순히 돈의 흐름을 겨냥해서 전달드리는 머니헌터로 남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는 현재 블랙록이 XRP ETF 신청을 공식 확인한 건 아닙니다. 블랙록 CEO는 공개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만 했고요. 그런데도 이 모호한 답변 하나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왜 업계 전문가들이 블랙록이 결국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면 XRP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풀어야 할 질문 3가지입니다. 블랙록이 XRP ETF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이 왜 XRP인지, 블랙록 진입 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비트코인 ETF 사례로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가 투기자산에서 금융인프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리플 CEO와 함께 섰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XRP가 이틀 만에 30%부터 38%까지 올랐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는 동안 혼자서요. 이 장면을 보고 블랙록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기다리자였을까요?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을까요?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ETF 전문 분석가 네이트 게라치가 말했습니다. 블랙록은 XRP와 솔라나, ETF를 신청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너리 캐피털 CEO 스티븐 맥클러그도 팟캐스트에서 밝혔습니다. 블랙록이 이르면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초에 XRP ETF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발언이 시장에서 블랙록 XRP ETF 준비 중 헤드라인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는 블랙록은 당분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할 것이며 XRP보다 솔라나가 먼저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기관 입장에서 3대 핵심 자산이라는 논리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없습니다.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한 말은 딱 이겁니다. 고객 수요와 시장 성숙도, 유동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평가 중이다. 공식 부인도, 공식 확인도 아닙니다. 이 애매함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없어도 XRP ETF 시장은 이미 뜨겁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약 3억 달러, 캐너리 캐피털이 4억 달러, 비트와이즈가 3억 3천만 달러, 그레이스케일이 2억 3천만 달러를 XRP 기반 ETF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없이도 이미 10억 달러 이상이 XRP ETF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XRP 시가총액이 현재 1130억 달러입니다. 비스테이블 코인 중 4위입니다.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이 종료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클래리티 법안을 밀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는 순간 블랙록이 마지막 장벽이 사라진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재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 블랙록이 XRP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입니다. 블랙록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왜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까지 업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SEC가 수년간 퇴짜를 놓아왔거든요. 그런데 블랙록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승인됐습니다. 승인 이후 25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뒤따라 승인됐습니다. 블랙록의 행동 원칙은 단순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시장이 충분히 크고 규제가 명확한 것, 경쟁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블랙록만 빠지면 손해인 것,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들어갑니다. 지금 XRP를 이 기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고객 수요가 있는가?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들어가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큰가? XRP 시총 1130억 달러입니다. 규제가 명확한가?
SEC 소송이 종료됐고 클래리티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경쟁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이미 여러 운용사가 XRP ETF를 운용 중입니다. 세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블랙록이 왜 아직 안 했냐고요? 맥클러그 CEO의 설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XRP 자체에 대한 의문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숙성도와 최적의 타이밍을 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창 성장하는 시장을 보면서 조금 더 커지면 들어가자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랙록이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건 안 한다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XRP ETF 시장이 커지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 그게 블랙록이 움직이는 트리거가 됩니다. 핵심 질문 두 번째, 블랙록이 들어오면 XRP는 얼마나 올라가는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6개월간 유입된 자금이 약 25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9천억 달러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시총의 약 2.8%가 ETF를 통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XRP의 이 비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XRP 시가총액이 1130억 달러입니다. 2.8%를 적용하면 약 3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5천억 원이 새로 유입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었습니다. XRP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코인이고 블랙록 ETF가 마케팅 역할을 할 겁니다. 블랙록 고객들이 XRP라는 게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XRP 시총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주가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억 원을 100억짜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10억 원을 1000억짜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의 주가 임팩트가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블랙록 XRP ETF 승인 시나리오에서 XRP가 현재 가격 대비 50%부터 100%까지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물론 이건 모든 게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질문 세 번째, XRP가 투기 자산에서 금융 인프라로 바뀌는 과정,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XRP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투기 코인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XRP를 둘러싼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첫 번째 증거, 스위프트와 DTCC의 변화입니다. 6월 28일 스위프트와 DTCC가 실시간 결제 기능을 가동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이 국제 송금할 때 사용하는 글로벌 금융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 1만 1000개 금융기관이 쓰는 인프라입니다. 이 시스템과 XRP 레저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 프랭클린 템플턴과 DBS 은행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DBS는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금융기관입니다. 투기 코인에 아시아 최대 은행이 파트너십을 맺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증거, 마스터카드가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결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코인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아세요? XRP는 이미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 과정을 보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건 충분히 성숙했을 때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크립토 생태계 전체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구도가 보입니다. 블랙록이 XRP ETF를 투자한다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XRP까지 라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확정되면 이후 솔라나, 그 다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가 연달아 쏟아집니다. 블랙록의 움직임이 크립토 시장 전체의 제도권 편입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블랙록이 XRP보다 솔라나를 먼저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기관의 3대 핵심 자산이라고 했거든요. 이 경우 XRP가 아니라 솔라나가 다음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블랙록이 두 번째, 세 번째 코인 ETF를 신청할 때 그 대상이 뭐든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5. 단기 변수 플러스 시나리오. 다가오는 이벤트는 세 가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의회 진행 상황, 블랙록 공식 발표 여부, 잭슨홀 이후 전반적인 크립토 환경입니다. 좋은 시나리오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와 블랙록 공식 확인, 그리고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클래리티 법안이 상하원 위원회를 통과하면 XRP의 법적 지위가 법률로 명확해집니다. 블랙록이 ETF 신청의 마지막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블랙록이 SEC에 XRP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비트코인 ETF
당시처럼 승인 전 랠리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블랙록 신청 발표 이후 해당 자산이 단기간 30%부터 50%까지 오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셋째, 스위프트와 DTCC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XRP 레저가 본격 통합되는 소식이 나오면 투기 자산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의 재평가가 완성됩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클래리티 법안 지연, 블랙록이 솔라나를 먼저 선택하고 거시적 악재가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첫째, 클래리티 법안이 의회에서 몇 달간 표결을 못 잡는다면 블랙록이 아직 규제 명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로 신청을 미룰 명분이 생깁니다. 둘째, 블랙록이 XRP 대신 솔라나 ETF를 먼저 신청한다면 시장은 XRP는 네 번째 순서라는 실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잭슨홀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거나 이란 상황이 악화되면 코인 전체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빠집니다. 블랙록 기대감도 이 매크로 악재를 이기지 못합니다. 투자자 유형별 행동 기준입니다. 첫 번째, 이미 XRP를 보유 중인 분들. 이틀 만에 30%부터 38%까지가 올랐습니다. 지금 추가로 블랙록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블랙록 공식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이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됐는지가 관건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실제 블랙록 신청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 물량의 일부는 이익 실현해 두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처음 XRP를 사볼지 고민하시는 분들. 블랙록 기대감으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 가격에 들어간다는 건 블랙록이 실제로 신청하고 승인되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크게 버는 자리지만 블랙록이 솔라나를 먼저 선택하거나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전 재산 베팅보다 잃어도 아프지 않은 금액으로 분산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XRP ETF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XRP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코인을 사는 것보다 ETF를 통해 접근하면 주제된 방법으로 XRP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직접 코인을 보관하는 리스크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능성의 날입니다. 블랙록이 공식 확인은 안 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결국 들어올 거지라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XRP가 투기 자산에서 금융 인프라로 바뀌는 과정,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DBS 같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생태계,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으로 완성되는 규제 명확성,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블랙록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져가실 핵심 인식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록 XRP ETF는 아직 공식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건 안 한다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블랙록 진입의 마지막 방아쇠입니다. 이 법안 진행 상황이 XRP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둘째, 블랙록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XRP ETF 시장에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DBS가 XRP 레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오면 오르겠지 이전에 이미 XRP가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크립토와 주식, 매크로까지 여러분에게 부족한 시장 정보를 매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채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